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 보건부 장관 징계 요청 소식이 좀 현지에서 좀 나왔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코박스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 3, 4월 이후에 이제 특별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요. 4월 달에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뒤숭숭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6월 4일 이제 베트남에서 옹웨인 이제 푸엔트롱 이제 총서기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이 정치국가 비서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2016년부터 작년도까지 각 기술부 당 인사위원회 검토 그리고 보건부 당 인사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제안을 위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016년, 2021년이면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승인에서 보면 이제 과학기술부 관련되는 부분과 보건부 장차관 항상 이제 언급들이 많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 이제 응우인가요? 추 응우안 이분이신데 이분은 뭐 정치인이십니다. 1965년생으로 있고 옹웬 탄농 이제 보건부 장관은 나노코박스 하면서 이제 많이 좀 아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빰꽁딱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부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도 이제 여기에 좀 해당되는데 보면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 방식에서 굉장히 좀 타락했다. 예, 당의 규정과 국가의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모범을 보이는 어떤 책임을 구정한다. 특히나 코로나 관련되는 전염병 예방 통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뭐 짜증을 유발하는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징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했고요. 사무국이 이제 이 빵꽁딱 과학기술부 차관 같은 경우는 제명으로 징계 시행하고요. 이 정치국이 당 중앙위원회에다가 이 쭈응엉안과 이 옹엔 탄농 이 보건부 장관을 징계할 것을 좀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될 만도 한데 이런 이제 작년 이후에 그 진단키트 관련되는 어떤 부정 관련되는 뇌물에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진행도 이런 어떤 영향이 좀 있었지 않겠나 뭐 추측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현지에서는 하반기쯤에는 이제 뭐 나노코박스 승인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추후에 또 나오는 대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거는 이제 뭐 HLB 글로벌이 되겠죠. HLB 글로벌이 있고 HLB도 여기 이제 MOU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HLB 관련 이제 계열사죠. 아스트라제네카 출신의 세포치료제 제조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분이 이제 브라이언 스탬퍼인데요. 예,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셔도 6월 달에 이제 브라이언 스탬퍼 이분이 이제 바이스 프레젠트 그러니까 부사장이죠. 예, 셀 테라피 오퍼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으로 영입이 6월 달에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일라이 릴리 쪽에 2000년도부터 연을 맺으면서 이 매뉴팩처링 이제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도 계셨고 이전에 이제 뭐 론자에도 뭐 9개월간 계시다가 이 카이트파만 뭐 이게 세포치료제 카티 요런 데 주로 하다가 이제 6월 달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이제 영입이 됐죠. 이분은 학교는 이제 인디아나 이제 유니버시티 블룸텅 요쪽에 있다가 이제 포듀 대학 뭐 요쪽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믹 같은 경우가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되는 세포 치료 백신의 플랫폼 유나이티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다양한 면역 세포 치료제를 하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자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셀 테라피 관련된 어떤 매뉴팩처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입장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 스탬퍼 이 부사장을 선임했던 부분이 20년 정도 업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배양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스탠퍼 부사장이 향후에 이 이뮤노믹 테라피티스 여러 세포 치료제의 어떤 임상을 순조롭게 추진하는데 영향을 활용할 것이다. 이뮤노믹도 이제 사실은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마무리될 줄 알았다. 이게 계속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제 여기 관련되는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이제 7, 8월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원체 일상의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이상도 일상만큼의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 부분도 NDA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나왔기 때문에 이 HLB의 자회사 이뮤노믹의 어떤 모멘텀도 기대가 분명히 또 2, 3개월 이내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또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바이오텍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회사가 합니다만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 데 비해서 이뮤노믹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소식입니다만 이제 오후에 나왔던 부분,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내일 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디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임상이 있는데요. 리보세라닌 가지고 이 간암 연구자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한 연구해가지고 이제 연구자 공로상 애뉴얼 미팅 이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요 부분인데요. 이 모피담 센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 쪽에 그 본사가 있는 미국 이제 그 주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이제 비영리 재단의 이제 암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립암연구소가 이제 지정하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2020년도에는 전국에서 뭐 11번째 들어가는 이 암병원으로 뭐 선정될 만큼 좀 이제 경쟁력이 있는 암센터 연구소죠. 여기 소속돼 있는 이제 리빙멍 이분이 이제 리보세라민 가지고 이제 저용량으로 투여 시에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을 중국에서 178명 대상으로 2017년부터 3년 7개월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OS 관련되는 부분, PFS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소라페님은 바이엘의 그 넥사바죠. 넥사바 대비해서 높은 이 OS 값과 PFS를 이제 보였다. 이 연구를 뭐 주도했던 연구자로서 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가치가 조기 투여라든지 병용으로 투여했을 때도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리보세라님은 이제 뭐 대장암이라든지 폐암 쪽의 어떤 임상 결과도 뭐 주목받는데요. 중국 쪽에서 54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보세라님에다가 항서제약의 캄날리주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크리탁셀 이 부분까지 이제 세포독성 치료제까지 이제 투여한 임상에서 여기도 ORR 그 다음에 DCR이 1차 치료제의 어떤 가능성으로도 확인되었다. 상당히 이제 이 신생혈관 억제제로서 여러 암종에 아주 탁월한 어떤 효과와 부작용 없이 결과들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번 아스코에서 선양암상 이상 관련해서 포스트 토론 세션에서도 상당히 현지 이제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희망찬 어떤 결과가 나왔죠. 레시트 기준으로 15.1 정도, 초의 기준으로는 50.8%의 어떤 반응률을 보냈기 때문에요. 이 ORR 가지고 FDA와 별도로 지금 이제 긴급 이제 패스트 트랙 형태로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조만간 이제 진행하겠다 밝혔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외신 보도에 나왔던 부분을 하나 더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리보세라닌 관련돼서 이상 관련해서 나왔던 어떤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이 초의 기준이 그 크기만으로 보는 이제 종양의 크기로 이제 데이터를
따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CR이라든지 뭐 PR이라든지 S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크기 형태로 하는데 이 최애 기준은 이제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OS 오버all 서바이벌 관련되는 이제 미디안 중량값이 더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연구진들이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PFS의 어떤 중앙값도 이 9개월 정도면요. 이전에 이제 그 연구에 나왔던 그 선양 남산 관련되는 부분이 2.8개월 정도 이제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기 때문에 이 9개월 정도의 무진행 어떤 생존 기간, 요 어떤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이제 이 호재가 좀 무색할 만큼 이제 앞스트릭이 나왔던 이때 5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시간에도 한 450원 빠져서 이 4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이 지금 지지가 될지 여부가 이제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기관들하고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강한 라인은 이제 이탈을 종가상으로 지금 다 해버린 상태니까 이 4만 원대 어떤 라운드 넘버 가격이 유지가 되느냐가 이제 강한 라인은 아닙니다만 요 이제 28,000원대부터 간세 포함 관련되는 부분에 올렸던 부분의 어떤 중앙 정도 지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관련 가격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강한 라인에 이제 그 스타트가 유의 가격인데 이 가격에 좀 허무 없이 사실 떨어져서 그 당시도 이제 그 다음 가격이 사실 5만 원 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이렇게 지지를 못해서 그 다음 가격이 4만 원 가격으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상승 파동이 이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제 5만 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희가 좀 분할 매도를 좀 시켜드렸고 강한 라인은 한 5만 원까지다. 이 5만 원이 좀 이탈되면 아무리 못해도 4만 5천 원 위에서 건져야 되는데 여기도 좀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 4만 원 라인은 이제 추세가 강한 라인이 아니라 그동안의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이탈되면 다시 또 3만 원대 뭐 중반 이런 가격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라인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4만 원대 어떤 라운드 넘버 가격을 얼마만큼 지지하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